한때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았던 고등어 미세먼지 주범설 기억하시나요? 그런데 나사와 한국 과학자들이 한반도 하늘을 3차원으로 샅샅이 뒤져보니 진짜 범인은 고등어도 흙먼지도 아니었습니다. 매년 겨울 우리의 숨통을 조이는 초미세먼지의 진짜 정체, 그리고 중국발 미세먼지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서울대 박록진 교수님과 함께 나사의 최신 리포트 결과를 낱낱이 공개합니다. 어떤 데이터들이 나왔나요? 네, 이 그림은 맨 상단이 초미세먼지 전체를 합한 거고요. 그다음에 중간이 이제 초미세먼지를 구성하는 성분들 중에 우리가 어떤 무기 에어로졸이라고 부르는 녀석들이고요. 맨 밑이 유기 에어로졸이라고 부르는 녀석들의 농도의 일변화입니다. 자, 보시면 맨 위에 상단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되게 높은 날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3월 3일, 3월 4일 이렇게 피크가 올라가는 날에 보면 피크와 비슷하게 올라가는 변화를 보이는 것들이 중간에 있는 무기 에어로졸의 농도 변화가 두드러집니다. 그리고 무기 에어로졸 중에서도 우리가 질산염이라고 부르는 에어로졸이 상당히 농도가 올라가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질산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건 파란색 선입니다. 그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오른쪽에 파이 차트인데, 파이 차트를 보시면 그걸 보시면 저 35 마이크로그램보다 이제 낮을 때랑 높을 때를 기준으로 우리가 그 초미세먼지를 구성하는 성분들을 그려보면 파란색이 제일 눈에 띄게 증가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질산이네요. 그렇죠. 그 질산염, NO3라고 되어 있는 게 질산염인데 그 질산염의 증가가 가장 도드라지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겨울철에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가 농도가 올라갈 때는 주로 질산암모늄이라는 에어로졸이 농도가 많이 올라간다. 이걸 알 수가 있고, 이게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질산암모늄 생성에 기여하는 여러 가지 전구 물질들을 줄여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질산을 줄이면 미세먼지 농도가 많이 낮아질 수 있다 이 뜻인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질산 암모늄을 만드는 건 공기 중에 질산과 암모니아가 서로 결합을 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암모니아가 아주 적으면 안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암모니아 많지만 질산이 또 적으면 안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근데 현재 우리 결과로서는 암모니아는 현재 공기 중에 아주 많다고 현재 파악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질산을 많이 줄여야지 질산 암모늄을 줄일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세먼지라고 하면은 그냥 엄청 조그만한 이런 털먼지 있잖아요. 이런 게 먼저 떠오르거든요. 그렇죠. 이런 거 아닌가? 근데 다시 이렇게 내용들을 보니까 결국에는 그 질산이랑 암모늄 이런 화합물이 합쳐져서 생기는 물질.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데이터를 살짝 보기는 했는데 그 언론에 공개되거나 했던 것들, 겨울철 초미세먼지가 평균 55%는 중국발이고 그리고 29% 정도는 한국에서 자체 생산되는 거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상황에 따라 중국 영향이 71%까지 늘어난다 이렇게도 나오는데, 그러면은 결국엔 겨울 초미세먼지가 중국 영향이 가장 크고 중국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뭐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오염물질이 넘어오는 건 명확한 사실이고요. 우리가 초미세먼지를 궁극적으로는 낮추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국제적인 협력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우리 국내에서 배출한 여러 가지 오염물질들도 초미세먼지를 만드는 건 사실이거든요. 퍼센티지는 좀 더 낮긴 하지만 우리가 중국이랑 국제적인 뭐 어떤 공동 협력 또 공유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동아시아 전체의 대기질을 좋게 만드는 그런 노력뿐만 아니라 또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배출원들, 그러니까 배출량도 줄이는 그런 노력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에서 똑같이 그러면은 암모늄이나 질산 이것 때문인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공장에서 많이 나올까요? 질산은 주로 이제 질소 화합물이 만들어내는 물질이거든요. 근데 질소 화합물은 자동차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어쩔 수 없구나. 거기 인구가 너무 많으니. 그렇죠. 그래서 화석 연료를 이용하는 이런 이동 오염원, 그러니까 자동차를 가급적이면 재생에너지를 쓰는 이동 오염원으로 바꾸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런 노력이
중국에서도 많이 진행돼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이제 전기차를 맞아요. 많이 활용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인 초미세먼지의 농도의 변화를 보면 우리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예전에 비해서. 그 이유 중에 하나 우리가 이런 오염물질을 줄인 노력도 있지만 중국에서도 또 많이 줄였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약간 좀 초미세먼지 농도가 줄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국정성 교수님하고도 이야기해보긴 했지만 중국이 너무 깨끗해져가지고 과거보다 오히려 지구 온난화가 그 한반도 주변 바다 온도가 더 지금 높아지고 있다. 햇빛을 그대로 다 받아가지고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초미세먼지 많이 생기는 게 고등어 굽는 거 요리 많이 해서 그렇다 그런 거라고 막 그런 기사가 있었는데 그렇다면은 방금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걸로는 그것보다는 질산인 암모늄 이거니까 자동차 매연 아니면 공장 가스 이런 거겠네요. 고등어가 아닌 거죠. 맞습니다. 그 고등어는 좀 잘못된 상식이고요. 또 잘못 뉴스에 나온 거고 실제로 고등어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대기 오염 또는 뭐 대기 질 이렇게 표현할 때는 실내가 아닌 실외에서 측정되는 초미세먼지 농도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고등어 구이를 많이 한다고 해도 실외의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농도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등어 구이도 실내 공기 오염에는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는 있거든요. 뭔가를 집에서 태운다거나 뭐 요리를 할 때는 가급적이면 환기를 해가지고 실내에 있는, 그러니까 고등어구이를 할 때 우리가 미세먼지가 안 만들어진다는 건 아니고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거는 가급적이면 환기를 통해서 줄이는 게 좋고요. 요거는 비행기로 측정했을 때입니다. 비행기로 측정했을 때 보시면 비행기를 타고 수도권과 서해 상공을 날며 측정한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초미세먼지가 짙게 깔린 날 유독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녀석이 있었습니다. 질산 형태의 2차 무기 에어로졸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눈에 안 보이는 가스가 고체 먼지로 둔갑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보통 미세먼지 하면 공사장 흙먼지나 아니면 시커먼 매연가루를 떠올리잖아요? 하지만 겨울철 우리를 괴롭히는 미세먼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동차 배기구 등에서 뿜어져 나오는 오염 물질은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스 형태로 배출됩니다. 그런데 이 가스들이 하늘로 올라간 뒤에 자기들끼리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미세한 고체 알갱이로 짠 하고 뭉쳐지는 겁니다. 처음부터 먼지 형태로 뿜어져 나온 게 아니라 공중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2차 에어로졸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결국 한반도 미세먼지의 진짜 정체는 흙먼지가 아니라 하늘 위에서 뭉쳐진 가스 덩어리였던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이번 연구 결과가 교수님이 예상했던 대로 나왔나요, 혹시? 뭐 어느 정도는 예상했고요. 어느 정도는 예상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예상하지 않은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최초로 비행기에서 암모니아라는 물질을 측정을 했거든요. 측정된 암모니아 농도가 생각보다 되게 높았어요. 대부분 암모니아는 뭐 우리가 가축을 키우잖아요. 가축의 배설물에서 나오거나 또는 우리가 뭐 벼농사를 지을 때 비료를 쓰면 비료에서 나오거나 그래서 이 나오는 기작이 되게 온도가 따뜻해지면 온도가 올라가면 그러니까 따뜻한 계절에 많이 나오는 물질인데 우리가 겨울철에 캠페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암모니아 농도가 좀 높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겨울철에 이렇게 높은 암모니아 농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은 조금 아직도 우리가 풀어야 할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스가 먼지로 변신하는 과정, 그리고 한겨울 상공에서 발견된 미스터리한 암모니아까지 대기 오염에는 국경이 없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자들의 연구는 계속됩니다.